자, 일단은 아까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계획관리적 안에 있는 땅을 찾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석했어요. 근데 계획관리적 안에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저 이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서로 같은 처음 하니까 이사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땅을 찾아야 돼 그러면 샤시 공장 50평이죠. 저거 지을 수 있는 땅. 샤시 공장 50평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이사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목 대인 땅을 대지를 찾아야 됩니까? 공장 용지를 찾아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를 찾을 거냐 공장 용지 찾을 거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은 토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따라 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대지에 대지. 공장이 지어 있으면 공장 용지. 밭. 그러겠죠? 전답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게 뭐라고요? 지목이요, 지목. 지목인데 대지라면 현재 건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가 됩니다.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공장용지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계획관리적인 대지나 공장용지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건축할 수 있다고 없다고?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지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예요? 네. 뭐냐, 밭이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대지가. 왜 대지가 좋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뭐가 가능하니까? 건축이 가능하니까. 밭에다 바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에다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하냐? 대지를 찾을까요? 공장용지 찾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계획관리적인 대지나 공장용지가 있으면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나쁜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이런 좋은 땅이 60만 원짜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 지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이런 토지는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지나 공장용지 찾으면 안 됩니다. 뭐라 하는가? 앞으로 땅 찾을 때는 뭐를 보지 마세요. 지목을 보면 안 돼요. 지목 보고 땅 찾는 건 아니에요. 지목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뭘 보고 찾습니까? 왜 대지 공장용지 찾으려고 합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논이나 밭이나 산에다가 논, 밭, 산, 농지나 임야에다는 건물 못 짓습니까? 이런 산 사가지고 이런 산 사가지고 똑 잘라가지고 여기다 건물 이러고 지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산 사가지고 이만큼 깎아가지고 여기다 이러고 건물 지으면 안 되냐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 산을 사가지고 이러고 깎아야 되겠다. 깎으라고 산 깎으라고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자 산을 이만큼 깎아야 되겠다. 자 중심 딱 잡아서 딱 했을 때 이 경사입니다. 경사가 몇 도 나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 도시는 경사 20도 대부분 요즘 완화돼서 25도 됐어요. 20도 이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이거 몇 도 됐어요? 45도. 절대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는다고 몇 도 나옵니까? 경사가 얼마 안 되죠?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거고 형질 변경 산 깎으라는 허가가 얘는 이러고 나오겠지만 뭐는 안 나온다고 얘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땅 찾지 말고 이런 땅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논이 이러고 있으면 논에서 집 지으면 돼야 아, 메꿔 가지고 논 메꿔 가지고 어떤 메꿔 가지고 이러고 지으면 되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는 싸다 이런 얘기요. 농지나 임야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안 되니까 어쩐다고요? 바꾼다고. 어떻게 바꾼다고? 대지로 바꾼다고. 그냥 바꿔줍니까? 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쩌다고? 싸다고. 얘는 돈 안 들이고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얘는 비싼 땅.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거. 그러면 간단하게 농지나 임야 중에서 지금 뭐 한다고? 건축한다고. 건축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도로 있습니다. 도로. 자, 건물 지으려면 우리 도로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맹지. 맹지에 건축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접혀야 된다. 얼마를 접혀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건축 허가 받으려면 이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되냐?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왜 2m를 접해야 되냐?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설명해 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배우니까 건축법에서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사람 생명에 사람 생명. 2m를 접해야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1m 접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불나면 다 죽는다. 2m 접하면 사람이 대피해서 산다. 이런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2m를 접해 어쩐다고요? 허가가 나온다. 그럼 어쩌라고? 계획관리적에 있는 뭐 찾지 말고 대지 공정 찾지 말고 뭘 찾으라고? 농지나 임야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 도로에 닿고 있는 거. 그거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분석해서 중개하면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알려주니까 이사님이 아 그럽니까? 그러면 지목은 필요도 없네. 지목은 시험 볼 때만 필요하지 실무 들어가면 지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목은 항상 그 생각이 돼요. 지목은 내가 돈만 주면 바꾸는 거예요. 지목은. 이건 뭐라고요? 지역. 돈 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만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의 시장이요. 그 사람만 바꿀 수 있어요. 50만 미만 되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땅 종류는 이걸로 설명한다. 이걸로. 지목은 얼마든지 내 필요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픈했잖아요. 오픈했으니까 우리 물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지. 처음 받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님 명함은 나왔으니까 명함 챙기세요. 뭐 하게요? 공동중개지 공동중개. 이번 기회에 주변에 중개업소 다니면서 인사는 합시다. 공동중개하게. 해가지고 명함을 딱 챙겨서 주변 중개업소 다니는데 그 아산이 옆에가 천안이 있어요. 천안. 제가 천안수도 강의 오래 했거든요. 천안수도 강의 오래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데 10군데 다니니까 보통 한두 군데는 저를 알아요.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들어가서 거기 중개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 근무합니까? 여기 근무합니다. 명함 주니까 웃으면서 오픈했습니까? 저쪽에 내 중개사무소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근데 오늘 무슨 일입니까? 아 이런 게 있는데 괜찮은 땅 있으면 우리 공동중개 하자고. 그러니까 그분도 합시다. 자기 물건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 겨. 주변을 이거를 빌미로 주변을 다 돌았다고. 남녀 다 털었다고 이제. 무슨 일 있으면 공동중개 합시다. 다 해놓고. 그거 난 다음에 결론 물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사님이 이제 어떻게 찾을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땅 찾는 게 어렵냐고 간단히 쉽지. 어려운 거 아니요. 자 보세요. 이 땅 중개한 데는 5천문의 1짜리 지도 다 있어요. 지도 있어야 되니까. 지도 보게 되면 지도가 칼라죠. 칼라입니까? 칼라면 색깔이 지도 보게 되면 지도 색깔이 주로 보라색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걔들이 공업지요. 빨간색 나온 것들은 지도 색깔이 빨가면 걔들은 상업지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녹색이 나오면 걔들이 농림이나 자연환경이요. 노란색이 나오면 걔들이 관리예요. 관리. 노란색 나오면. 지도 밑에 보게 되면 지도 밑에 법례 있어요? 없어요? 이 선은 뭐고 실선은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거 법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표시 다녔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저기 찐 노랑이다 그러면 여기에 찐 노랑이 어디에 있는가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땅 찾으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들어갑시다. 땅 찾으러 가게. 교수님 우리는 사무실 땅 없는데 어떻게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펴놓고 이제 찾습니다. 땅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떤 땅 모양새가 막 이런 식으로 삐뚤빠뚤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우리는 몇 평을 찾아야 돼요? 200평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에는 대부분 지번 22번, 23번, 뭐 23번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딱 보는 거예요. 과연 얘가 몇 평 정도 될까? 얘가 몇 평 정도 될까? 이게 몇 번지라고요? 22번지. 주소는 아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 그러면 저걸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서류예요. 토지 이용에다가 어떠한 계획이 말은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다고. 서류. 이 서류를 우리가 떼서 보면 된다고. 딱 보게 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보게 되면 이 우리 있는 지도만 가지고 이 땅이 몇 평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 가지고 자, 이 지번 있잖아요. 지번을 여기다 딱 치게 되면 면적이 쫙 나와요. 그래서 22번은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600, 면적이 우리는 얼마를 찾아야 돼요? 200평이면 우리는 말은 200평인데 전부 다 나올 때는 공부상으로 쓸 때는 전부 다 뭘 쓴다? 제곱미터. 제곱미터니까 200평이면 곱하기 3.3 해보라고. 얼마입니까? 660.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660 되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22번을 딱 쳤더니 얼마 나옵니까? 1200. 얘를 쳐봤더니 저 면적이 125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반 정도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반 정도 된다 그러면 봅시다. 이쯤에서 이런 땅이 있다. 예를 들어 얘가 30번이다 그러면 얘 하나 찾아놓고 얘는 맞겠네 분위선 이렇게 얘는 되겠네 찾아낸 거요. 얘도 이만큼 되겠네 이만큼은 얘도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이런 땅을 갖다가 10개 정도 찾아놓고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도고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지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인터넷 지도는 확대 축소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집은 딱 치면 인터넷 딱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일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거 늘어나잖아요? 확대해 보면 주변에 자 내가 이 땅을 찾아가지고 이 땅이 맞으면 뭐 하려는데 샤시공장 하려는데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샤시공장 허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것은 그런 땅 빼고 지도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지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건물 몇 평에 있는지 다 나와요. 이게 여기에 건물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 건물 몇 평인지 옆에 보게 되면 이거 면적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점 찍어놓고 찍, 점 찍고 찍, 점 찍고 찍, 점 찍고 딱 하게 되면 면적 얼마 딱 나와 이게. 인터넷 그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찾아가는데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색깔이 이 색이 나온다든가 건물 색깔이 무슨 색이요? 이게 무슨 그 색이 나온다든가 지붕 색깔이 이 색이 나오면 이거 무슨 색이요? 아니 말고 이 색깔 빨간색은 아니고 주황색 인터넷 지도 봤을 때 이렇게 뭐가 나온다든가 건물 지붕이 청색이 나온다든가 무슨 색이 나오면 주황색이 나오면 99% 걔들은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지붕 보고 안다고 그 지붕이 다 나온다. 그게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얘 찾으러 가는데 얘가 뭡니까? 청색, 주황색 그런 거 있으면 좋다고. 그런 거 있으면 걔들이 뭐니까 공장이니까. 그런 땅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를 뽑아낸다. 뽑아가지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현장 나갈 때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님 아까는 명함 챙겼죠? 명함 작업했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봇대에다 현수막 그려야 돼요. 자 이제 현수막을 챙깁시다. 뭐 하게요? 어차피 갈 거면서 가면서 광고하게. 그러면 이 땅 중개할 때는 땅 중개는 이 광고가 가장 좋아요. 전봇대 거는 게. 길게 쓰지 말고 여기에도 뭐라 씁니까? 땅 쓰고 딱 해가 위에다가 삽니다, 팝니다, 땅. 길게 쓰면 보이지도 않아. 이것은 그냥 삽니다, 팝니다, 땅 쓰고 밑에다가 무슨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걸로 다닌다고 사다리 타가지고 밑에다 걸면은 옆에 없어서 떼니까 사다리 타고 저 꼭대기 가서 건다고 못 되게끔 해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이거를 이제 걸면서 갈까 아닙니까? 걸면서 어차피 광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할 때는 합격해서 하는 일이 거창할 것 같지만 현장 나가면 이거 뭡니까? 사다리도 타죠. 밤에 뭐 돼야 돼요? 명함 작업한다고. 명함 작업 나중에 이거 다 해야 돼요. 명함에다가 자 명함 파가지고 명함 작업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그거?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한 100장 정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떼서 붙이고 이게 뭐예요? 명함 작업이에요. 안 할 것 같죠? 그런 작업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그렇게 해서 물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 가면서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올해 나이 30입니다. 30. 올해 30살인데 이분은 저보다 몇 살 많냐 그러면 띠동갑이니까 12살이 더 많아요. 분명히 저는 직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장이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뭐 하겠어요? 이사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그래서 분명히 제가 급여는 위죠? 소장이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죠. 직원? 이사니까. 하면서 이사님 여기다 하나 붙입시다. 응. 이사님. 아 교수님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아. 그래요? 한참 가다가 여기다 하나 붙입시다. 그거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안 볼 것 같아. 여기다 붙입시다. 안 돼요. 아니 왜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아니 교수님 이거 아무 데나 막 허비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많이 언댔다 붙여야지. 저는 뭐냐 그러면 이거 한 장에 얼마에 한 장에 4,000원 4,000원 한 장에 4,000원 싸요 비싸요? 우리가 몇 장 맞췄냐 그러면 50장 맞췄는데 얼마 줬어요? 20만 원 20만 원. 그럼 쌉니까 비쌉니까? 아 이 정도 홍보도 안 하고 하려면 중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저는 뭐냐 50장 빨리 대충 아무데나 붙여놓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이익증 전략인데 이분은 꼭 필요한 데만 붙이다니까. 여기 붙입시다 안 돼요. 여기 붙입시다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오후 내내 3장 붙였어요. 3장. 이거를 싣고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사님 이 땅은 괜찮은데요? 거두면 아 교수님 이 땅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쪽 해가지고 이 땅 괜찮은데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 땅 괜찮은데 안 돼요. 아니 다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하고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은 대단한 분이 이분이 주로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상득 의원 있죠? 네. 포철 사장이 누굽니까? 옛날. 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사람이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대단한 분인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나옵니다. 공장을 했는데 구미에서 공장했는데 공장 불을 2번 내먹었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서 완전 망하는 거고. 그것도 주변에 그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팍 망했는데 인맥이 있으니까 또 대출 받아서 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은행에서 자기를 포기했대요. 빚이 한 2억 3억이면 쫓아가서 돈 내라는데 200억 300억이면 돈 내라 없다니까. 200억 빚진 사람이 돈 내라 은행에 돈 내라 그러면 없다니까. 더 씩씩하다니까. 배째버라고 뭐 나온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포기쯤 되면은. 그분이 대단한 분인데 하다 보니까 막상 일하다 보니까는 일에서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땅 찾다가 슬슬 이제 저도 좀 안 맞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일하다 말고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니까는 이제 교수님 이제 땅 어떻게 찾을래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내가 찾을 테니까 해가지고 기다려보래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건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협회도 뒤져보고 인터넷 벼르시장 교차를 다 뒤졌더니 뒤지다 보니까 이런 땅이 하나 딱 나왔어요. 괜찮은 땅을 딱 발견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3페이지 그림 나옵니다. 3페이지 쫙 해가지고 이런 토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토지가 이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데 3개 필지입니다. 20번 지목이 전 옆에 20-1번 지목은 대 20-2번 다시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얘가 몇 제곱미터 몇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지금 몇 평이냐 평수를 해봤더니 얘가 몇 평이고 39평이고 얘가 몇 평이고 60평이고 얘가 몇 평이고 514평이고 근데 우리는 몇 평이 필요하고 200평이 필요하고 이 물건이 하나로 해서 나왔더라고. 딱 보면서 파도 몇 평입니까 이거 이게 100평이고 뭐 600평 넘네 이러고 이거는 안 되겠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했는가 물건을 내놓은 중개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 물건 사장님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판단이 맞으면 당구 치고 있더라고. 당구 공소리 난 거 보니까 해가지고 몇 번째 물건 내놨습니까? 내놨대. 제가 공동 중개도 괜찮을까요? 괜찮대. 근데 있잖아 사장님 이거 나는 사실 필요한 땅이 20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분할해주면 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분할해준대요.
한날 어쩐다고 이게 두 개 몇 평이니까 100평이니까 얼마만 더 자르자고 100평만. 100평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평 만들어가지고 200평 만들어서 뭐 하면 된다고 이거 해가지고 중개하면 된다고 200평 필요하니까.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거 분할이 됩니까? 분할이 된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혹시 이 땅 사장님 땅인가요?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즉답을 합니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아, 이 땅은 내 친구 땅인데 자기가 이 땅을 중개해서 사줬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다시 팔겠다고 다시 내놨어요. 근데 이거 분할하게 되면 이게 지금 세 필지죠? 세 필지? 세 필지 얘가 맹지 아니요? 아니죠.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맹지죠.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 아니요? 맹지죠. 근데 세 개 필지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그러면 맹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맹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이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 근데 이러고 자르게 되면 얘가 맹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제는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흔쾌히 자른다는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그리고 200평 자른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냐고. 그랬더니 그 중개업 하는 분이 안 그래도 앞전에 어떤 사람이 200평 잘라가지고 파락해가지고 판다고 계약서 쓰려다가 200평이 어디까지 계산까지 다녔는데 계약 못하고 끝났으니까 그 분할하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앞전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봤냐? 그러면 그분은 뒷땅이 맹지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이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 근데 우리 사장님은 뭐 해요? 그랬더니 뭐 하긴요? 땅 중개하지. 땅 중개하는 사람이 안 떼봤습니까?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떼야 돼요. 떼봤는데요. 떼보고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선이 이러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두 개 선이 싹 지나가면서 토지 이연계 확인서에 뭐라 붙었냐? 소로 이류 접함 그래요. 소로 이류 접함.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소로 이류 접함 이런 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반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 안 해준다고. 근데 중개하는 저는 해준다고. 배워서 가야 되니까. 소로 이류 접함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도로에는 소로니까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도로가 가장 작은 게 소로입니다. 소로보다 좀 더 크면 뭘까요? 네, 중로입니다. 중로보다 더 큰 뭘까요? 대로보다 더 큰 뭘까요? 대대로. 그런 건 없고, 예, 광로 그래요. 광로. 이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면서 인류,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류, 삼류입니다. 인류, 이류, 삼류. 무조건 뒤에 게 숫자가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소로 삼류는 뭐냐 그러면 8m 미만 되는 도로를 소로 삼류라 그래요. 그러면 소로 이류는 뭐냐? 8에서 10m요. 인류는 뭐냐? 10에서 12. 자, 중로 삼류는 얼마 되겠습니까? 8 미만. 8에서 10. 10에서 12. 얼마 되겠냐 그러면 뻔한 얘기지. 12에서 얼마 되겠어요? 15 이쯤 가겠지 그러면. 그럼 여기는 얼마요? 15에서 20 얼마요? 20에서 25 25에서 30 이런 식으로 건너뛴다고. 그럼 여기서는 30에서 40 40에서 50 5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폭에 따라 가지고 나뉜다고. 이게 뭐라고 여기에? 소로 이류에. 그럼 소로 이거죠? 이름 어디입니까? 여기 어쨌다? 접함 그래. 접함. 소로 이류 접함 또 소로 이류 저촉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 이용객 확인서 보면 접합은 뭐고 저촉은 뭔가 이런 거 모르면 땅 중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이런 땅이 하나 있는데 이런 땅이 이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은 정확하게 도로에 접함은 닿고 있다는 뜻이요. 얘는 닿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다고요? 그 소로 이류에 어떤다고? 들어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 저촉 그러면 내 땅의 일부가 어쩐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접함 그러면 내 땅은 기가 막히게 거기에 딱 닿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요.
근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봤더니 이러고 나도 이렇게 서로 이류, 접함 이러고 나오니까 이 중개하는 사람도 땅에 대해서 웬만큼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은 이 땅은 아직 개설은 안 돼 있지만 밑에가 뭐가 있다. 밑에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도로가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자, 이 토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이 대지가 땅이 도로에 얼마 접해야 된다? 2m. 대지가 어디에 접한다? 도로. 그러면 이 도로가 뭘 보고 도로라고 하느냐?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만 다닙니다. 사람하고 리어카만 다닙니다. 사람하고 차도 다닙니다. 차만 다닙니다. 다양하잖아요. 이게. 차만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있고 사람 차 같이 다니고 사람하고 리어카는 다닐 수가 있는데 차는 못 다니고 그걸 도로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걸 나중에 배워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는 뭐냐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현재 상황이 도로로 쓰이고 있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목이 뭐로 나와야 돼요? 도로 이렇게 나와야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도로예요. 현재 개설이 돼가지고 쓰고 있는 도로.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땅 보게 되면 땅 중개하게 되면 대부분 땅에 이름 표시되는데 이 도로를 보고 우리는 이 도로 보고 뭐라 하냐? 예정도로. 이 도로는 무슨 도로다? 예정도로. 무슨 얘기냐? 도로 결정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공사를 못한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도로라고 뭐는 했다? 결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뭐를 못했다? 개설을 못했다. 이게 뭐냐? 예정도로. 그러니까 가서 보면 현황은 도로가 아니에요. 현황은 뭡니까? 밭이에요. 밭이고 지목은 뭡니까? 전이에요. 전. 근데 이 중개하는 이 사람은 나보고 이것도 도로니까 어쩐다고 잘라도 뭐가 안 된다? 맹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잘라다 이렇게 분할했어요. 분할. 이만큼 분할하고 이 땅 주인이 자 이 땅 들고 가서 나 여기에다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도로 개설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있잖아요. 나 여기다 건물 지을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공무원이 씩 보면서 에이 도로가 없잖아요. 사람 길도 없는데 어떻게 집 지으려고?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도로다? 예정도로다. 건축법에서는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인정한다는다? 예정도를 도로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이게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와요. 예정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담당 공무원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법에서 2m 접하라. 이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 2m를 어디에 접해라? 도로. 그때 도로는 뭐도 포함한다? 예정도로 포함한다. 라고 건축법은 말을 했으니까 허가를 해줘야지. 왜 도로가 없다고 허가를 안 해주냐는 얘기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어라?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이네요. 그럼 뭐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도로라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나는 도로라고 인정한다. 그럼 이거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지금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 허가를 해주라.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 그러면 현재 분명히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개설이 안 돼 있는데 당신은 도로라고 인정하고 허가를 해주라 하니 법에서 그것도 도로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도로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뭐라 하냐. 허가해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개설하세요. 라고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이 도로가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어쩌라? 설치해라.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조건을 겁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지금. 조건 허가할 때,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다, 갑. 그러면 갑한테 조건 허가할 때, 그래? 허가해 줄게. 그 대신 도로 설치할래? 이런 얘기요. 조건을 걸 때는 갑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봐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물어보고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냥 막 그래야 돼요. 물어는 봐야지, 물어는. 갑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네 도로 설치할래? 라고 물어보면
갑이 하겠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다 그러겠어요? 하겠다 그러겠지. 나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데 관상을 보니까 얘가 안 할 것 같아. 봤더니 하겠다 대답을 했는데 하겠다 대답했는데 얘가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허가해 줬는데 안 하면?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면 어쩝니까? 안 하면 패면 돼요. 패면. 어쩐다고? 두들겨 패면 된다고. 두들겨 패면은 지금 맞기 싫으면 하겠죠? 근데 안 하면이 아니고 얘가 못하면 패려고 하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못한다. 왜 못한다고요? 죽었으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무슨 얘기요? 부도났어요. 부도나면 못한다고. 부도나면. 이미 망해 있는 애한테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얘가 하다가 부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공사 끝나면 누군가는 도로 설치하긴 해야 되겠죠. 네가 안 하면 허가해준 이제 나라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너는 분명히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못하면 부도나면 이거를 대비해서 뭐라 그러냐. 조건 허가하고 너 혹시 모르니까 조건을 뭐 하자? 담보하기 위해서 돈 맡기다 해가지고 이행 보증금입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라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돈 맡기라 돈. 내가 너는 못 믿지만 누구 믿는다? 돈 믿는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는 돈 빌려주면서 옆 사람이 보증 쓰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망하면 어쩐다고요? 뒤 책임지라고. 얘가 망하면 어쩐다고요? 뒤가 책임진다고. 보증이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나와요? 부도. 망한다. 국가가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나라 망한 꼴이 있어요? 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서 빨리빨리 잊어먹어야지 그런 것은. 우리나라 망해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옛날에 망했는데 아니요. 2번 다시 안 망해요.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무슨 얘기냐? 국가는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니까 국가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예치 안 한다. 누구만 예치한다? 우리만 예치한다. 우리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 뭐가 있냐 묻게 되면 아침 식사했나요? 네. 식사는 하고 왔습니까? 뭐 생각합니까? 했다 그러면 되지. 밥 먹은지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 말하면 되지. 생선도 걷나요? 아니요가 어디서 무조건 군 거지. 갈치 좋아요? 굴비 좋아요? 뭘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배운다고 나중에 뭐라 배웠냐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5가지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다 아닌 것은 이런 물어봐요. 근데 길어요. 너는 뭐라 하냐? 뭐라고 써놨어요? 굴비 발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맨 중국산만 먹으니까. 영광에서 나온 굴비 한 마리에 20만 원짜리 봐봐요. 발 있는 거 없는가. 진품 굴비 해가지고 발 있어요. 뭐 한다고요? 굴비가 뭐 한다고?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굴 그러면 굴착 그래요.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해가지고 굴비 발차기.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다 아닌 것은 그러면 굴비 발차 그 중에서 하나 빼고 다른 말 들으면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이 토지를 분할하는데 잘 봐요.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현재 뭡니까? 전 그랬죠. 전이다 그러면 뭡니까? 밭전자인가 저건 뭐라고요? 밭이죠. 농지잖아요. 농지. 자, 농지가 나오면 먼저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지금 이제 몇 번째? 5번째. 저게 뭡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가 나오면 빨리 무슨 해석을 하냐? 농지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농지? 절대 농지. 절대 농지 반대말이 뭐예요? 상대 농지.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첫 시간 해줬습니까? 기억력 진짜 좋네요. 우리는 절대 농지를 뭐라고 배우냐? 절대 농지라고 안 배우고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절대 농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공부상으로 나올 때는 장부상이라는 뭐라 나와요? 농업 진흥 지역. 농업 진흥 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오냐?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 진흥 구역. 이런 건 나중에 농지법 시간에 다 배워야 돼요. 지금 오늘 설명하거든 여러분이 전부 다 배워야 될 내용들. 농업 진흥 구역. 그다음에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이러고 나뉘는 거예요. 상대 농지는 명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없는 농지.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내면서 명칭이 없는 농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하냐?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기라.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그래서 농지는 옛날에는 뭐라 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말이 뭐라 바뀌었다? 농업진흥적. 상대농지라는 말은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뭐라 말한다? 진흥적 밖의 농지라고 말은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토지 이용객 확인서 딱 떼보면 지목이 뭐냐? 지목이 전, 그 다음에 얘는 전, 지목이 전 나오면 얘는 농지니까 이 말이 나오는, 이 말은 안 나와요. 떼보면 이 말이 나오는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이러고 나오든가 명칭이 없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명칭이 없으면 뭐라고? 진흥적 밖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지를 구분해 놓고 여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준다고. 농지를 구분해 놓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뭐를 배우냐 그러면 자, 이 지역이 관리지역.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무슨 지역이라고요? 관리지역. 이건 관리지역. 관리지역인데 이만큼에서 여기에 이만큼 농지가 있어요. 농지. 관리지역 안에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는데 농지 이 부분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농지 이 부분을 갖다가 농지법에서 뭐라 했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요. 농업 이 부분은 뭐다?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고 어쩐다? 고시 알려준다. 국민 여러분 이 부분은 뭡니까? 농업진흥지역이다. 이 부분은 뭐다?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 고시하면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이 땅이 자동적으로 뭐로 바뀌느냐? 농림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돼요.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디에다?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땅은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합격하려면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입니다. 눈치.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원하는 점수가 나와요.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딱 했는데 눈을 딱 마주치면서 질문하면 대답 한번 해보라 얘기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눈 마주쳤으면 지금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고 그러면 눈 마주치면 대답을 해야지. 눈 마주치면서 제가 질문을 딱 했는데 저분이 자신 있게 대답을 딱 했는데 틀리면 어쩝니까? 틀려서 쪽팔리고 질문한 제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것들하고 서로 쪽팔리지 않게 물어볼 때 됩니까 안 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물어볼 때가 있고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물어볼 때가 있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문제입니다. 문제.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X표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이제 세 바퀴네, 세 바퀴.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이 된다고. 이제 진짜 문제요. 자,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지정만 하면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밖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을 밖에서 뭐라고 한다? 절대농지.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잘 나오니까. 딱 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절대농지만 지정하면 그 관리지역은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절대농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합격을 했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하러 나갔어요. 중개하러 나갔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서울 손님이 자기가 고향이 아산이고 아산시 배유방읍 해룡리 일대로 내려오고 싶대요. 귀향하고 싶다, 귀향. 그러면서 3억 정도 줄 테니까 전원주택지를 3억 정도 줄 테니까 전원주택지 괜찮은 거 한 300평 정도 찾아주세요. 3억에 300평이면 평당 100만 원이면 엄청 좋은 땅이 이 땅은. 근데 오케이. 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땅이 없다니까. 사무실 문 연이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주변을 다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니까.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광고 냈는데 전원주택지 다량 확보 원한 만큼 분할해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사장님 내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지금은 300평짜리 한 3억 정도에 하나 샀으면 하는데 뭐라겠는가? 사장님 근데 그 땅 위치가 내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뭐라겠는가? 사장님 그 땅 지번 좀 줄 수 있습니까? 지번 주면 내가 지도상으로 보고 맞으면 갈 것이고 안 맞으면 안 갈 것이고 지번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 뭐라겠어요? 선수끼리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저 선수 아닌데요. 선수끼리 왜 이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죠. 막 석유 나오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죠.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해요, 안 해요? 석유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뭘 모르네.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예. 정제해가지고 우리는 수출한다고 수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어쩐다니까 수출한다니까. 원유 사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산다고? 머리. 인터넷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IQ 우선 순위 따져봐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1, 2, 3위에서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국민의 머리가. 무슨 얘기냐? 선수끼리 왜 이래 이 말은 집원 주는 순간 어쩐다고요? 그 땅은 빼간다는 얘기요. 한번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요. 집원만 딱 주면 우리가 땅 주인 찾아야 못 찾아요. 금방 찾아요. 얼마만 주면? 700원만 주면은. 등기부 등본은 700원 주면 뗄 수 있다고 700원 주면은 등기부 등본 떼면 토지 소유자 주소가 쫙 나온다고. 집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DM 발송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 땅은 빼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때요? 직접 궁금하면 와야지. 그래서 땅 보러 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주소 찍어주세요. 어디로 오라고. 찍고 갑니다. 내비 찍고 갑니다. 딱 갔더니 그분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그분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아까 전화했던 분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불빛이? 잘 보세요. 전력 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땅이다 그러면 그분이 딱 기다리니까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근데 그분이 머리가 허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이제 30도 안 됐잖아요.
제가 상대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사님도 머리가 허해요. 이번에 이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서 볼 테니까. 둘이 딱 하고 저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게 전봇대가 있습니다. 딱 가가지고 여기 딱 서는 거예요. 이사님이. 사장님 그 땅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그 땅입니다. 이게. 근데 봤더니 전부 다 논입니다. 논인데 아니 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땅이요. 근데 사장님 이게 어떻게 전원주택지입니까? 그랬더니 땅 주인이 이거 전부 다 논 매립을 해가지고 전원주택지 만들어서 판답니다. 도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미 도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끌어왔으니까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원한 만큼 잘라가세요. 어느 쪽이 필요합니까? 이러는 거요. 잘라준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예요, 별로. 이제 이사님 물어봅니다. 그래요? 자, 질문합니다, 질문. 사장님한테. 사장님, 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자, 여기 무슨 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지역인가요? 물어봤어요. 질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제가 속으로, 아싸! 이사님 잘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저분이 뭐라 했는가? 이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입니다. 했어요. 그럽니까? 두 번째, 우리 이사님 두 번째. 이 안에 절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 했냐 그러면 이게 전봇대 아래쪽이 어디고 전봇대 아래쪽이 절대 농지고 전봇대 위쪽이 상대 농지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 뭐고 절대 농지고 이쪽이 상대 농지고 이러고 질문하니까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결혼했죠? 아니 여기 남자분 결혼했죠? 부부싸움 합니까? 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저 싸우면? 싸우면 집니까? 지면서 왜 싸웁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 자꾸 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저도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저는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싸움을 하려면, 결혼했어요? 그 뒤에는요? 안 했습니까? 잘 들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맞대응을 하게 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괜찮지 않습니까? 속 터집니까? 뭐라고 하면은 대꾸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딸내미 가가지고 딸내미가 답답해 미쳐가지고 딸내미가 아빠 쌩까네?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대꾸 좀 해보라고 대꾸 좀. 그러면 제가 뭐라 합니까? 나는 딱 그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엄마가 한 말이 너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엄마 한 말이 아이니까 나는 대꾸를 안 한다. 이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거기에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지 왜 내가 말했는데 말이 아니냐고 막 우당탕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않고.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니까는 다른 학원 가니까는 재수없다 그러대요. 응? 신랑 쪽은 재수없다고.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자, 저는 앞으로 뭐 안 한다고요? 부부싸움 안 한다. 왜 부부싸움 안 한다 무슨 뜻이냐? 말이 아니면 뭐 안 한다고? 대꾸를 안 한다고 대꾸를. 말이 아니면 대꾸를 안 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몇 번 설명했어요?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절대농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봐요 이제. 이사님 뭐라겠어요? 무슨 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사장님 뭐라겠다고요? 관리지역입니다. 저기에 절대농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무슨 얘기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저 사장님이 더 웃기는 거예요. 이쪽은 절대농지고 이쪽은 상대농지입니다. 이분이 토지 준 게 제대로 한 분이고 이분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사님이 자 무슨 지역입니까? 관리지역. 그 다음에 절대농지 있어요 없어요 물었으면은 이분이 정상적이면 핵자를 봐가지고 뭐야 이거 장난해?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더 웃기는 게 이분은 이쪽은 절대고 저쪽은 상대되니까 듣다 보니까 저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얼른 가가지고 사장님 제 명함 주면서 사장님 명함 하나만 주세요. 이 땅이 맞으면 우리가 사무실 가서 분석해가지고 연락을 다시 드릴 테니까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을 이 사람 전화번호 이미 가지고 있죠.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왜 명함이 궁금했냐 그러면 명함 안에 글자 5개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 공인중개사 이 글자가 있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공인중개사 없으니까 당연히 위에 뭐가 붙습니까? 대명 컨설팅. 이분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중개하는 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컨설팅. 무슨 컨설팅. 무슨 컨설팅. 이 사람들 계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싹 성사가 되면 어쩐다고?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법무사는 쓰거든요, 그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수수료 얼마 주고 거기 가서 계약서 쓴다고. 그래서 이분을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면서 이제, 이거 딱 보면서, 이분은 이미 여기서 이미 느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옛날 분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절대 농지라는 개념이 이 절대 농지를 갖다가 언제 공부했던 사람이 배웠냐 그러면 91년도에 공부한 사람이 배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마지막입니다. 91년도가 몇 회입니까? 하면 공인중개사 6회입니다. 6회. 여러분은 지금 몇 년입니까? 2016년이죠. 저건 몇 년이라고요? 1991년입니다. 몇 년 차이 납니까? 이제는 빼기도 못해요. 아까는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더만. 몇 년 차이 나요? 25년. 25년. 왜 제가 이 말 91년에 이게 있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이때 출신.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몇인데 30인데 이때 합격하다 보니까 신문에 대문자문 났어요. 5살 먹은 애가 합격했다 신동 나왔다고. 못 봤죠 그런 기사. 하여튼 자동차가 저는 6회입니다. 6회. 주택관리사 1회고 그때 당시가 90년 91년 그때 당시가 주택관리사 1회 공인중개사 6회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그러다가 97년 되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IMF 가다 보니까 그때만 하여튼 몇 명 안 뽑았는데 IMF 가다 보니까 죄다 막 직장 다니다 잘리죠. 명퇴 조퇴 어디 갈 거예요? 국가에서 돈 주면서 한 달에 40만 원 줄 테니까 중개사 공부하세요. 자영업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000명 15,000명 밀어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제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이제 일단 이분한테 이제 돌려보내고 같이 오면서 물어봤어요. 차 타고 오면서 이사님 아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교수님 왜요? 아니 이사님이 아까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지역인가 물어봤죠? 그건 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라 하던가요? 관리지역 그랬죠.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님 뭐라 했어요? 절대농지 있냐 없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뭐라고 질문 잘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했습니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정만 하면 무슨 지역이 돼요? 농림지역.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니까? 농림지역이 된다니까.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에 뭐가 없다니까. 절대농지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막 웃으면서 교수님 그러면서 이게 이겁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배우면서 처음 보려고 배운다 이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합격을 했는데 남 앞에 브리핑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배우는 것이 처음 보려고 배우는 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데 그걸 놓쳤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죠. 이 농지면 여기서는 샤시 공장이 허가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농지가 나오면 빨리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사고자 하는 농지가 이게 뭐라고요? 농지입니까 농지. 샤시 공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뭘 봤다고? 계획 관리적이니까
농지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허가가 나온다는 게 이미 안다. 이거 분석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면적이 얼마요? 514평인데 얼마를 나눈다고요? 100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100평을 나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분할 때가 토지 분할. 그럼 여섯 번째, 다섯 번째네.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는 두 가지요. 어떻게 두 가지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금 이게 뭡니까? 그림상으로 건물 땅 건물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없는 땅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는 땅 나눌 때는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규제를 하고 건물이 없는 땅을 나눌 때는 국토계획법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 규제를 했냐? 건물이 없잖아요. 얘는 지금. 이 땅을 나눌 때는 뭐라고 하냐? 주거지역은 60, 항상 법에서는 D가 제곱미터, 지금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 200제곱미터, 나머지는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해주지 이하가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되는 면적이 얼마보다 커야 60보다 크면 근데 우리가 몇 평 분할한다고? 100평. 100평이면 얼마라고? 330제곱미터니까 분할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분할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결론을 확보해서 못했어요. 결론은 이 땅을 확보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3일은 강의하고 3일은 실무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인은 다 했는데 이제 그날 시청 들어가기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님 내가 다 확인해놨으니까 이제 내일 시청 좀 다녀오세요. 저는 내일 학원 강의를 가야 되니까 시청 좀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교수님 같이 갑시다. 에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 손님 안 기다리고 손님 절대 안 기다려요. 손님이 우리 믿고 우리한테만 주겠습니까? 중개사무소 다 주고 다녔지. 말만 2달이지 일주일 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기다리면 안 되니까 손님 놓치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사님 다녀오세요. 근데 이사님은 안 가는 거예요. 교수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직책은 내가 위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말하면은 그냥 나이로 눌러버리니까 또 해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확인 다 해줄 테니까 이것만 점검해 보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그 시청이니까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어디다요? 건축가에 전화해가지고 담당 공무원 물어봅니다. 자 여기 회령리 몇 번지인데 여기에다 샤시공장 50평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분 여자분이더라고요. 있잖아요. 우리는 건축가고 이 땅에서 이 샤시공장 50평이 건축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가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가 소관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도시계획가 가서 확인해서 오세요. 된다 그러면 허가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사장님 거기는 보니까는 밭이던데요. 농지던데요. 그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농지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을 해야 되겠던데 농지 전용이 되는 농지인지 안 되는 농지인지 나는 모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농정과 담당이니까 농정과 가서 확인해 오세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 샤시 공장 짓는다는데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몰라요. 내게 아니니까. 그건 어디 가가지고 기업지원과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오세요.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허가해 줍니다.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이 하나만 가지고 통과하는 거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사님 여기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일 시청 가서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그래도 이분이 안 간다는 얘기요. 교수님 같이 갑시다. 결론은 그래가지고 제가 3일 수업하고 다시 와서 다시 가는 거예요. 시청에 가서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잠시 쉬고 계속 합시다.